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확철대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확철대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완벽하게 깨달았다 이러면 이제 그걸 확철대오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확철대오의 이 경지와 용어는 도노돈수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뭐 해오 점수, 도노 점수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면 해오 점수입니다. 이해해가지고 뭘 알았다 해가 그때부터 닦아갖고 간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저는 그냥 간단히 줄여가지고 그냥 점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점수론에서는 이 확철대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수문에서 이때 견성을 했다라고 하는 선사들께서도 이 감히 확철대오란 말을 잘 안 하십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근현대사에서 경허스님한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점수문에 인가를 받은 전법 제자들 이렇게 선사들 보면은 확철대오란 말씀을 그렇게 안 쓰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지에서 자신들이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고 견성했다 그러고 서로 인가를 하고 전법을 하고 하는 거기에서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거든. 근데 이걸 이제 역대 도노돈수의 종장들,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마조, 그리고 임재, 덕산, 밑으로 내려오면은 원호, 오조법연, 이런 스님들의 깨달음의 경지하고 딱 이렇게 견주어 보면 정말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그 확철대오한 도노돈수의 그 종장들의 경지를 보면 깜깜하거든요. 실제로 선문답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선문답들이 보면은 거의 다 법신 변사 수준입니다. 선문답들이.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전혀 엉뚱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벽암록이라든지 어떤 성철스님의 본지풍강만 보더라도 그 안에서 그 도노돈수의 종장, 본분, 종사들이 하고 계시는 말씀들은 그 본분의 자리와 향상일로와 마루구와 중도부리의 그 도리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탁탁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게 비하면은 지금 우리 근현대사의 소위 말해서 선생들이란 분들의 그 어떤 응구나 법거량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라는 말로밖에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점수문에서는 이 확철대오란 말을 갖다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확철대오란 경지는 정말로 그 자신들이 깨친 그 경지에서 아무리 아르마리를 주고 상상을 해봐도 그건 알래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국사 그 수심결에 보면은 단지 불의 시적 견성이라는 말로서 그 자체가 견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걸 알면, 왜? 그 자리는 알래 알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 그게 곧 견성이다 했는데, 이건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보조국사가 아마 그 벽암록 제1칙에서 달마 불식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견해를 갖다가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딱 그 달마 스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조금 빡쳐가지고 앞에서 지금 그걸 떠들고 있는 대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이래 물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속세에서 말하는 하나의 개체로서 당신 뭐요? 이렇게 물은 거라고. 양무제가 열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달마 대사께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게 이게 이제 이 최초구 공안이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사스레이, 달마가 그 와가지고 그렇게 입을 벌린 뜻이 뭐냐 이 이야기거든. 근데 그것을 달마가 모르겠습니다 했거든. 근데 그게 그 자리를 드러낸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그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달마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런 표청적인 어떤 그런 인지를 가지고 이제 단지불의 시적 견성이라는 그 말이 나왔는데, 그 말에 그 깊은 궁구는 틀리지는 않은데
그거를 이제 점수에서 보조국사께서 오직 모를 뿐이라고 딱 해버리니까 그 뒤에 보조국사 이래로 쭉 공부하는 근기가 떨어지는 학인들은 아 보조국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리는 알래야 알 수 없는 자리구나 하면서 점점점 이제 수심결을 갖다가 축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다운그레이드가 그러면서 돈수와 그 정통조사선의 요체와 골수하고는 그냥 1억 8천만이 그냥 거리가 벌어져 버렸지. 그럼 경허선사는 도대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제가 지금 처음 이제 경허선사는 과연 확철되어 했을까라고 하는 두 편의 영상을 올렸거든요. 한 2년 전입니다. 그때도 뭐 좁은 소견으로 그냥 오도송 가지고 봤을 때 아 경허선사께서 오도송을 보면은 허물이 있다. 제 어떤 그 좁은 소견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내 집인 줄 알았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의 영상에도 그랬고 내 집 할 때는 그러니까 모양이 남아있죠. 집이라는 모양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내 집이라고 하는 나와 집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모양이 있고 그 응구 자체는 아직까지 주관과 객관이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 뭐 충분히 그 이제 그 시부도를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인후구망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공의 자리. 그거는 주객이 끊어졌고 시공이 끊어졌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고 일념불생 한 생각도 올라오지 않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도 없고 집도 없고 삼천대천 세계도 없거든. 그 자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경허스님은 확철대오를 했을까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를 입을 댄 게 그 집가짜. 그게 어쨌든 뭐 어떤 경지를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도송의 집가짜를 딱 봤을 때는 모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인후구망의 그 청정법신의 자리에 과연 들어갔느냐라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견을 갖다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최근에 제가 이제 경허 스님의 뭐 삼승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오도송 말고 뭐 이렇게 풀로 쭉 이렇게 노래하신 개성 같은 걸 보면은 물론 이제 그 개성이 정말로 확철되어 한 자리에서 나왔는지 아니면은 도노돈수의 그 종장들이 말씀하시는 그 경지를 자신의 어떤 그 삶과 비춰 가지고 그래 나의 삶도 이렇지 이러면서 드러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중도부리의 그 단계 가가지고는 그냥 한마디 내뱉으면은 그게 도노돈수의 종장들께서 확철대오 해가지고 밖으로 드러내는 그 자리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일반 눈으로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근데 뭐 저는 이제 어쨌든 경허스님께서는 그 뒤로 단계별로 더 뭐 향상 일로로 올라가셔가지고 확철대오의 어떤 그 경지에 이르렀다. 저는 어쨌든 그 개성만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그렇게 일단 보려고 합니다. 뭐 그래 해야지 어쨌든 우리 지금 근현대의 한국의 그 선종의 법맥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뿌리를 박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만공 스님이라든지 해월 수월 뭐 하남 스님은 직접적인 어떤 거 뭐 탁 이렇게 물 새지 않는 그런 관계의 어떤 법제자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경허 스님의 어떤 그 법을 갖다가 어떤 요달한 이해라기보다도 그걸 갖다가 이제 알은 지음자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우리 망공 스님을 비롯한 선생들은 과연 확철대오를 하셨냐면 경허 스님의 경지까지 경허 스님이 만년에 그 투득했다고 보는 그 확철대오 경지까지 가셨느냐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솔직하게 대답하면 못 갔다. 왜? 그 다음에 만공스님에서 운봉스님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만공스님에서 정강스님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또 만공스님에서 저쪽 덕숭문 중에 해암스님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법맥의 라인들이 전부 다 뭐다? 경허스님의 그 법을 갖다가 어쨌든 베이스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경허스님이 자신이 단계적으로 밟아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점수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15도에서 경우 덕구를 해가 모구를 해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경은스님은 15도에 그 7단계인 망우존인 소 사라지고 내 혼자 집에 딱 들어 앉아 있는 그 경지까지, 그 경지에서 깨달으신 거예요. 그 경지까지는 무조건 가신 거니까. 근데 다른 점수론에서 선생들은 이 경지까지 아무도 못 왔다라는 이야기. 아무도 못 왔다. 혹 뭐 여기에 뭐 발을 갖다가 잠깐 들였다든지 아니면 뭐 이 정도를 갖다가 뭐 드러냈다든지 하니까 이제 처음에 경허스님께서 자신이 도달한 그 경지에 만약에 제자가 드러냈다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인가를 해줬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이 경지에 오겠다 라고 했을 때도 막 인가하고 자신은 저 갑산으로 이제 갔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경허스님께서 지금 최근에 제가 들었고 보고 하는 이야기지만 경허선자께서 어쨌든 그 나중에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그 진영 앞에서 며칠간 참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뭐 점수문에서 흘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경은스님이 그렇게 처음에 이제 오도성을 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깊어져 가지고 제가 그렇게 뭐 보는 그런 어떤 경지까지 깨달음의 깊이가 이제 더 깊고 넓어졌을 때 당신 스스로 딱 그것을 갖다가 깨달았을 때 그렇네, 내가 처음 깨달았을 때보다는 지금이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보조국사의 그 어떤 이 점차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깨닫는다라는 그걸 갖다가 이제 딱 부인을 하셨겠죠. 처음에는. 왜? 처음에 오도성을 딱 읊었을 때 공부 끝났다라고 생각하셨을 거니까요. 응? 뭐야, 선대에 누가 뭐 끌어줄 사람도 없고 방망이 때릴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오도성에서 누구에게 법을 뭐 전할까 전할 사람이 없네 이렇게 오도성을 엎으셨을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도 안 되고 탁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확철되고 했다 생각을 한 거죠. 오도성 처음에 딱 내놨을 때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인 줄 알았네 라고 했을 때. 근데 그 경지가 지금 보면은 15도의 제7단계 망우존인 즉 도노돈수에서 말하는 성묘경계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 근데 거기서 이제 더 깨달음의 깊이가 더 넓고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보조스님께서 이게 점차로 닦아가고 이룬다 하니까 그러면 보조스님 말씀이 맞나? 맞는갑다 이렇게. 왜? 옆에서 누가 지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보조스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가 잘못 알았다라고 가서 했는데 그게 이제 큰 오해였다라는 이야기죠. 보조스님이 이야기하는 그 점수는 15도에서 견우 덕구 단계에서 견성을 했고, 그리고 5단계 모구, 그리고 뭡니까 그 기후기갑니까?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5단계가 견성이라 견성. 그리고 그것을 닦아가지고 경허스님께서 처음 딱 투득한 그 자리가 최종 견성 자리라. 더 이상은 없어 점수에서는. 그랬는데 경허스님은 그 단계를 먼저 7단계를 갖다가 딱 밟고 그 다음에 돈수의 어떤 깨달음의 경지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걸 오해를 하신 거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면은 그게 팩트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그 팩트인지 뭐 허구인지 사실은 뭐 확신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래 경허스님께서 그렇게 그 대단한 경허스님께서 보조국사 진영 앞에서 참회 기도를 했다. 야, 그럼 보조스님 말씀이 진리네. 점수가 진리네. 그 다음부터 수심결은 그냥 성경의 지위를 갖다가 딱 차지하는 겁니다. 육조 단계 필요 없어. 육조 단계 필요 없고 부처님 말씀 필요 없고 보조국사의 수심결이 최고의 선종 최고의 어떤 그러니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만공스님, 그 밑에 정강스님, 그리고 또 수월 해월스님 다 수심결 가고 공부했겠지.
그러니까 그 수심결에서 단지 불의 시적 견성. 오로지 모른다 하라는 게 그게 견성이다니까. 뭐 그 자리 인후구망자리 청정법신의 도노돈수의 첫 번째 깨달음의 그 자리는 아예 없는 거고 그건 알 수 없는 거라고 다 공부를 하니까 그 전 단계에서 뭔가 이상한 경기에 딱 이러거나 지견이 하나 딱 터지면은 아 이게 견성이다. 견성의 어떤 그 최종 단계다. 하고 인가를 하고 전법을 하고 했다라는 이야기. 이해가 됩니까? 그 하나의 어떤 그 사례가 뭐냐면은 봉암사 결사 때 향국 스님이 딱 1년 뒤에 오셔가지고 성철 스님하고 같이 탕마를 하다가 바로 그 관련되는 응구를 갖다가 바로 물었잖아요. 문 스님이 말씀하신 그 응구. 죽은 사람을 죽여다야사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야사 바야흐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한국인이 무슨 무슨 말이고 꽉 막혀가지고 21일 동안 어쨌든 그 정말 막 필사의 참고 끝에 그걸 투과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장문에 오도성을 읊었지. 희양산이 막 떠나갈 정도로, 막 날아갈 정도로 그 막 엄청난 희열에 찬 역대 조사들의 역대 선사들의 오도성 중에 그 향국 스님의 오도성이 가장 희열과 법열이 넘치는 오도성입니다. 그건 뭘 뜻하겠습니까? 운봉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을 때 그때 향국 스님 당신이 알았던 그 자리하고 그 성철 스님하고 탕마하는 과정에서 21일 참구 끝에 깨친 그 자리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이야기죠. 그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그 희열과 법열을 그 오도성으로 드러내신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그러니까 진재 스님도 그 봉암사 결사 시절에 거기에서 향국 스님과 성철 스님 두 분이 탕마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선종사의 향상 일로의 어떤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뭐 심심하면 법문하실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 사례만 하나만 딱 봐도 향국 스님은 그 전에 봉암사 결사에 합류하실 때 명한 종사라 한국 선종사에 부처님의 법을 이은 대종사라 인가를 당당히 받고 그랬는데 성철 스님이 딱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대사각활 15도의 제 8번째 단계인 인후구망의 그 도리를 갖다가 담고 있는 응구를 딱 던졌을 때 딱 막혀버려요. 앞에 뭐 장벽이 딱 서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뭐 전에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점수론에서의 견성이라는 것은 견성이 아니라 도노돈수에서는 그냥 열심히 닦아가고 있는 그 단계. 그러면은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지금 전국의 선방의 수자들 가운데서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를 딱 기본수로 놓고 열심히 참고하고 있는 그 수많은 수자들, 그 숫자가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천 단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자들이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단계라고. 거기에서 뭔가 조그마한 지견이 딱 올라왔어. 뭔가 전에하고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이나 뭐 딱 봤는데 다르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지. 아르마리로 용훈 스님도 30년 동안 그 칼을 갖다가 찾으러 다니다가 복숭아꽃을 딱 보는 순간에 깨달았다. 나도 용훈 스님 같은 그런 깨달음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래 맞을 거야 맞겠지 맞아 틀림없어 이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깨달았다고 결제 기간에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뭐 무학도인 행세 하다가 이제 해제되고 난 뒤에 이제 선지식한테 점검 받으러 간다고 가는데 다행히 눈 밝은 어떤 선지식이 단칼에 쳐주면은 뭐 단칼에 쳐줘도 사실 그 병은 고치기 힘들지만 진재 스님도 그랬다니까. 당신이 뭐 처음 좀 알았다 해가지고 한 2, 3년 동안 도인 행세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막 각 제방에 그 큰 스님들하고 뭐 법그량하고 어쩌고 하니까 어떤 스님은 옳다 그러고 어떤 스님은 고개를 깨우다하면 또 한바탕 또 하고 나오고 이래갖고 뭐 왜냐하면은 그 점검 받으러 다니는 스님들의 견지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니도 도인이고 나도 도인이고 뭐 이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스님 조사 의록이나 선의록하고 딱 진짜 냉정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딱 이제 딱 펼쳐놓고 딱 보니까 아니거든.
새까맣는데 뭐 조사의록에 선으로 선문답이. 그 향국 스님 딱 찾아가니까 향국 스님 그 자리에서 뭐 바로 그냥 목을 딱 쳐버렸죠. 진재 스님. 그래가 향음 상수화를 이제 받고 2년 동안 제가 투과했고, 그 뒤에 뭐 1면부 월면부로 5년 참가해가지고 어쨌든 투과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지경이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왜 성철 스님께서는 그렇게 탁,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 영상에 그 시부도 있죠. 시부도 천년의 미망이라고 제가 올려놓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절집에서 다시 시부도 개념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물론 점수문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놓지 않기 위해서라면 뭐 그 손댈 이유가 없겠지만은요. 정말로 양심적이고 눈 밝은 그 점수문에 어떤 좀 그러니까 좀 이래 권위를 가지고 힘이 있는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바로 잡는다면 시부도만 바로 잡혀가지고 이 시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부도의 이 수행의 어떤 그 단계, 이것만 확실하게 주시되고 인정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 선종의 이 지금 수행 풍토나 이게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이어서 이제 시부도를 가지고 도노 점수와 해오 점수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막 몰라 하면은 뭐 견성이다 하는 그런 잡다한 막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그런 잡다한 무리들의 견성하고 제가 한번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더 신랄하게 더 날카롭게 긋고 싶은데요. 어쨌든 좀 참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부도에서 명료하게 도노돈수의 그 수행 그리고 깨달음의 어떤 단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점수론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부도 먼저 띄우고 하겠습니다. 띄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부도로 확인하는 견성의 단계 및 확철대오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서 지금 시부도의 그림을 쫙 그려놨죠.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도노 돈수와 해오 점수의 그 어떤 수행과 견성의 좌표.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죠. 그죠? 하나씩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부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시부도의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은 소를 찾아 나선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점수문에서는 저 소를 갖다가 우리의 본마음 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성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본질이 뭐냐, 이거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식심견성, 즉 우리의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본다 이래 되거든요. 그 마음이 뭐냐, 성품하고 지금 마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의 자성이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마음은 그 자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음,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식심견성에서의 마음이라는 것은 청정자성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말해서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아리아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의 정체가 뭐냐, 식심, 이거를 알고 나면 견성에 이른다. 이게 식심견성, 육조단경의 견성의 첫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이라고 딱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지금 구분하는 그 마음이냐 아니면은 이게 성품이냐도 점수론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깨달음의 그 경지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이건 이거야 이러면 그건가? 아니야 저거야 뭐 저건가?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휘둘리고. 바둑으로 치면은 바둑 두시는 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한 7, 8급 정도 되면요. 위에서 이제 뭐 한 3, 4급 되는 상수가
야, 이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뛰어야지. 이러면은, 아, 맞나? 하고 이제 그 관련된 정석 막 열심히 외우고 이러죠. 그래서 막 하는데, 그 위에 한 1, 2급 되는, 어? 더 상수가 와갖고, 아, 그거 틀렸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뛰어야 돼. 그러면. 이 앞에 했던 거 일단 제껴놓고 또 상수하는 이야기를 또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막 외우고 또 막 나보고 정석하고 변화도도 막 나보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3, 4급 이야기한 게 이게 더 내한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을 못 하는 겁니다. 이제 프로가 와가지고 정확하게 딱 이야기해줘도 모르는 겁니다. 프로의 수준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뭐 7, 8급이 프로의 그 수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적어도 뭐 기원급수로 우리가 이제 기원에는 2급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상급. 그 상급이 이제 강상급이면 이제 약한 1급 이래가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레벨이 돼야지 그래도 프로들이 이제 딱 이래 tus을 때 아 저게 어떤 의미로 tus다 더 심오한 수는 사실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중반전 정도 들어가면 한 수 딱 넣으면 아 저게 어떤 의미로 저렇게 떴다. 그리고 이제 프로의 어떤 그 해설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끄덕 이래 되는 수준이고 7, 8급은 그 해석 들어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소를 갖다가 마음이다 이러니까 아, 우리 자승이구나. 이제 자승을 찾아 나섰네. 이렇게 다들 지금까지 생각이 왔다는 거죠. 근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처음에 딱 나서는 찾아 나서는 저 대상은 누구냐면 분별망상에 물든 때묻은 우리의 그러니까 생멸심이에요. 생멸심.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진여심과 생멸심으로 나뉘면요. 진여심은 이제 참나가 드러내는 마음이면은 이게 생멸심은 때묻은 오온이 드러내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생멸심은 때묻은 이제 분별망상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전 단계를 제가 설명을 했죠. 1단계는 분별망상을 찾아 나서는 왜 분별망상을 찾아 나서지 마음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고 그 전 단계는 분별망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삶인 것입니다. 즉 분별망상, 이 분별망상과 이 온덩이가 낸 줄을 알았죠.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살아온 그 단계입니다. 그 앞 단계가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을 알고 불법을 만나고 하니까 이 온덩이가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라고 알고 있던 이놈이 오염된 분별망상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처음 말씀을 듣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신심이 딱 있으니까 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그럼 분별망상이라는 놈이 누구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던 그 분별망상을 대상화하면서 이게 한번 알아보자라고 처음 이제 불법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를 비유한 게 1단계의 그 소를 찾아 나선 그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발자국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분별망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아니까 안에서 뭔가 막 이기심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엉뚱한 생각이 올라오고 이럴 때 아 맞아 이게 분별망상인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갖다가 대상화시키지 못하고 객체화시키지 못 주객을 못 나누고 그냥 여전히 한번 그런 생각을 했다가 또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또 분별망상 속에서 같이 뒹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을 봤다는 이야기는 한 번씩 기매라는 그걸 갖다가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이제 소를 봤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비로소 아 이게 분별망상이구나 라는 걸 이제 확신하는 거죠. 이제 더더욱 신심은 굳어지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가서 고삐를 딱 거는 거는 그 분별망상을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했다. 컨트롤 다스리기 시작했다. 화가 딱 올라와 하다가 뭐 아니면은 화가 올라온다 생각합시다. 막 하다가 막 일이 막 안 되고 해가지고 화가 팍 올라가고 막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놈의 분별망상이네. 적당히 하자. 그만하자.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딱 이제 이렇게 내릴 줄 아는 그 단계가 소 고삐를 끼었다. 견우다 이 말이야. 견우. 아 덕우다 이 말이죠. 앞에 소를 본 게 견우다. 근데 점수론에서는 이 단계를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게 분별망상이 딱 올라왔어. 그러니까 또 간혹 이런 예를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냥 문득 이제 막 저녁에 막 일을 하다가 약간 이제 일을 마치고 약간 한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걸리 생각이 싹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걸리 한 잔 할까 하고 이제 딱 올라오면은 보통의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지갑 챙겨가지고
그냥 막걸리 사러 갑니다. 그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덕우의 단계, 고삐를 딱 낀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은 그런 생각이 딱 올라왔는데 아니야. 오늘 먹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좀 아플 거고 내일 또 뭐 아침부터 무슨 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야 오늘은 참자. 오늘 좀 참고 막 조금 더 한가할 때 그때 우리 한잔 하자 라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감이 이게 덕우입니다. 덕우. 근데 이걸 견성이라니 점수에서. 어찌보면 점수로 이건 대단한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그게 되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달래놓고 그래 이제 흐뭇하게 막 또 무슨 일을 하다가 한 30분 지났습니다.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막걸리 한데 한 반통만 먹고 반통만 먹을까? 이러다가 지갑 챙겨가가지고 사와가지고 한 통 다 먹습니다. 그게 지금 덕우 단계다 보면 됩니다. 속고삐를 일단 깨긴 깼는데 그렇다고 소가 지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소가 안 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꽃삐를 깨가지고 이렇게 뭐 잡아 끌고 갈 때도 있지만 소한테 끌리 갈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덕우 단계. 그러니까 분별망상하고 이제 내밀락 하면서 어떤 때는 잡아 당겨가지고 잡았다가 어떤 때는 끌려갔다가 하는 그 단계가 덕우 단계인데 그 단계를 갖다가 점수에서는 견성이에요. 견성. 그리고 이제 5번째 단계가 이제 모구다 그러죠. 보면은 소가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이제 까만 소가 하얗게 변해가지고 저 까만 게 분별망상입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분별망상 덩어리였던 겁니다. 전체가. 그걸 갖다가 이제 당겼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이러면서 이제 길을 들였다가 이제 모구 단계가 되면은 이제는 확연하게 이제 하얗게 변해간다라는 이야기는 때가 이제 완연하게 이제 사라지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점수에서는 뭐다? 오후 보림이다. 견성하고 난 뒤에 견성도인들의 삶이다. 저게 점점 때를 씻어간다라는 얘기야. 때를 씻어. 여러분 이게 견성도인 소위 말해가 주장자를 딱 들고 앉아가 탁 이러면서 꿍 치면서 그 법상에 올라가지고 법문을 하는 그 선사들의 경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 찾아가 가지고 그 법문을 듣겠습니까? 물론 뭐 자신을 갖다가 컨트롤한다라는 그런 뭐 일면에서는 그냥 보통의 어떤 그 소견들보다는 뭐 경지가 높긴 높죠. 뭐 스승이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갖다가 확철대오라고 하면서 연승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경험을 더 했던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들한테 이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지 거기에서 뭐 도가 있는 것처럼 거기가 뭐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 그거밖에 없어. 이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선지식들 특히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은 덕우도 안 됐습니다. 덕우도 안 됐습니다. 그 친구들 그렇게 법문 다 하고 난 뒤에 갑자기 막 딱 막걸리 생각이 나 소주 생각이 나 바로 지갑 들고 그냥 슈퍼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그냥 제낍니다. 그러면서 보고 드는 이놈이 그놈이 다고 이렇게 한잔 하는 이게 도고 있다고 막말들을 갖다가 가지고 무슨 뭐 선지식이냐 떠들어대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사실 진짜 완전히 그냥 확 열어놓고 하면은 정말로 뭐라고 전쟁이랄까요? 합니다.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몰라 하면은 된다 라는 그것도 덕우 단계입니다. 덕우 단계. 왜? 딱 깨었는데 코를 딱 깨어가지고 이제 뭐 그냥 막걸리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막걸리가 딱 생각이 나. 그럴 때 몰라. 나 막걸리 몰라. 나도 몰라. 막걸리 먹는 놈이 누군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가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몰라. 다 몰라. 이러면은 이제 막걸리 생각이 내려가면서 그렇게 해가고 내려간 그 자리가 우리의 자성이고 참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몰라 견성법입니다. 여전히 그냥 뭐
어떤 데는 잡아 당겼다가 어떤 데는 끌려갔다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그 측면, 잡아서 끌어가지고 어떤 데는 끌 수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는 훌륭한 겁니다. 그것까지 부정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보다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게 견성이고 확철대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망발 중에도 대망발입니다. 부처님을 갖다 욕하는 거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점수론과 그리고 그 점수론의 어떤 썩은 가지들인 뭐 오로지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고 몰라 하면은 다 되고 하는 것들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지금 15도를 딱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5단계 이제 저기 모구라 그러죠. 그 보조스님의 그 표로가 모구자지 않습니까? 모구자. 저 5단계 즉 견성 후 보임의 도인의 삶을 사는 저 단계 조금 더 뭐 치준다면은 6단계까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죠? 기후 기가라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죠. 기후 소를 갖다가 탔다는데 이 기자가 보면은 우리가 기마병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게 탔다라는 의미지만 그 이제 소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자유자재라기보다는 어쨌든 안 끌려다니고 다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5단계 덕후를 보면 이제 뭡니까? 처음에는 이제 4단계는 코를 갖다가 이렇게 딱 낀다라는 이야기는 날뛰는 놈을 잡는데 5단계 그림을 보면은 소가 이제 하얗게 좀 변해가면서 순해졌죠. 그러니까 보다 더 쉽게 자신의 분별 망상을 갖다가 어쨌든 주재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6단계가 딱 오면은 저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저는 그러니까 완벽한 도인의 삶이죠. 점수론에서는. 이제는 소가 하얗게 변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분별 망상 6식과 7식이 거의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거든. 6, 7식이. 그러면 흔히 세속적인 어떤 그런 욕망에서 좀 자유로워졌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 등에 타고 뭐 고삐 필요 없이 소 등에 탔는데 소가 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지금 여기 6번째 단계에서 돌아오는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본래 그 마음, 6조 단계에서 말하는 식심 견성의 심. 어디다? 7식, 6식, 5식, 6식, 7식, 8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본 마음. 근데 6식, 7식이 지금 거의 조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뭐다? 제 8식 아레아식이 지금 잔존하고 있는 그 단계를 지금 6번째인데 저기는 아직까지는 소라는 녀석이 완전히 안 사라졌고 때는 벗었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6식, 7식의 분별망상의 뿌리는 남아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또 이상한 날구지를 한다니까. 도인 스님들이. 뭐 일반 속세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저런 미친 짓을 하지 하는데 그게 저 남아있는 분별망상의 저 찌꺼기가 이게 동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하면 저게 도인 스님들의 무해자재한 도를 갖다가 펼치는 드러내는 삶이다. 점수에서는 이렇게 딱 채색을 하거든. 아니라니까. 그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 번씩 참았다가 그냥 폭발을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고. 이상한 짓거리를. 그걸 갖다가 무해자재한 도인의 삶이고 도인의 어떤 행장이다. 이렇게 다 감추는데 아닙니다. 성철 스님이 언제 그런 어떤 행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확철대오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그 6번째 단계에서 한 번씩 쉽게 말해가 속된 말로 헷가닥 하는 경우는 그게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완벽한 도인의 삶이다. 점수론에서는 저 6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뭐 내버려 둬도 그냥 소등에 타갖고 피리 불고 유유자적해도 일단 삶이 그냥 때묻지 않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다만 그 근저에 있는 찌꺼기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깊어지면 7번째 단계인 저 자리로 간다. 망우존인. 소는 사라졌는데 뭐다? 사람만 남았다. 즉 동자 자신만 남았다.
근데 이걸 설명을 못해, 점수론에서.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그려진 저 집은 이제 본 마음이에요, 본 마음. 본 마음으로 돌아왔어. 뭘, 분별망상, 응? 육식, 칠식 때를 다 벗기고, 이제 본 마음으로 딱 돌아왔는데, 내가 딱 앉아있어, 내가. 이게 뭐, 누구냐면, 아레아식. 이제 육조 단경의 그 식신 단경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명료하게 이해가 되죠. 육조 단경에서 말하는 식심 견성,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 식심의 심은 전오식을 포함해서 육식, 칠식, 팔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마음이라고. 마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자성하고 다릅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이제 육칠식 다 때를 싹 다 벗고 이제 소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는 육칠식의 뿌리까지 다 제거 소가가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우리의 본 마음인 집으로 딱 돌아와서 딱 보니까 내가 딱 앉아있어. 내가 이게 누구다? 나라고 하는 아상,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양, 집이라고 하는 모양과 나라고 하는 아상과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이게 나로 비유되는 나라고 하는 그 어떤 근저 뿌리인 뭐다? 아레아식을 나라고 표현해요. 나라고. 그래서 이 7단계는 아레아식만 잔존하고 있는 거고, 저 집이라는 것은, 집으로 묘사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이 아닙니다. 외형이 아니고 마음자리를 이야기해요. 마음자리. 그럼 저 단계는 뭐냐? 소도 사라지고, 소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소가 분별망상이지. 그럼 분별망상은 우리의 온 색수상 행식 중에 우리가 흔히 수상 행식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감정, 느낌, 의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에는 색도 포함된다. 색. 그러니까 온 자체를 포함하는, 이야기하는 게 소라고. 소. 저 소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뭐다? 색수상 행식 온이 개공했다라는 의미거든. 이 온 개공은 결국 색적 시공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뭐다? 경계가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러니까 저 단계는 일념불생 전후 재단이라고. 돈수의 관점, 성묘경계를 해가지고 한 생각도 올라오지 않아. 이건 분별망상 아예 끊어졌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전후재단,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끊어져 갖고 무너져서 시공을 갖다가 분별할 수 없어. 과연 그런 경계가 있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리에 딱 들어앉았어. 그러니까 완벽한 아공 법공인데 뭐만 남았다? 아레아식이다. 딱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정말로 명료하게 경허스님의 오도송, 콧구멍 없다는, 콧구멍 없는 소라는 소리에 뭐, 그러니까 전체가 환하게 밝았네.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네라고 하는 그 그림과 너무 똑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확철되어 하셨을까 하고 의심을 한 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인 줄 알았네. 그러면 저기 지금 마음자리. 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내 마음인 줄 알았네. 이래가는 거거든. 그럼 삼천대천세계도 모양이라. 여기는 삼천대천세계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허스님의 오도성은 만약에 그거를 그 다음 단계인 인후구망의 단계를 갖다가 노래한 것이다 그러면은 어쨌든 실수하신 거라고. 흠결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제7단계인 그 성묘경계에서 오도했다고, 오도성을 갖다가 노래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법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경험으로서 아니야, 그건 나날이 네가 잘못 알은 거야, 그건 이런 거야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어떤 그 자리를 갖다가 드러내면서 뭐 저를 갖다가 60방을 치든지 뭐 치모음으로 날려버리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제 공부의 견지에서 제 소견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굳이 뭐 누구를 폄하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거는 그런 걸 다 떠나 있는 겁니다. 법에는 그런 조그마한 분별망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법으로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됐는데요. 그러면 이 지금 7단계, 2단계. 경허스님께서 오도송을 갖다가 노래한 이 자리가 해오 점수, 즉 점수문의 견성의 완성이다. 견성의 궁극이고, 그것은
하택신의 법을 이어서 이 점수론의 개조가 되는 규봉 종밀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더욱더 강화시킨 보조 진울국사께서 말씀하시는 수심결의 골수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단지 불의 시적 견성이라 하는 거예요. 청정법신의 그 자리는 알래 알 수가 없어. 달마가 이야기한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알래 알 수가 없어. 궁극의 경지는 여기까지야. 성묘경계, 일념불생 전후재단, 그게 내가 딱 들어앉아 있는 이 자리야. 그래서 제가 한번, 사실 저희 여동생도 저쪽에 7단계 성묘경계 비슷한 경지를 경험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야, 그거는 궁극은 아니다. 궁극은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자리예요. 비슷한 자리. 그러고 아무튼 뭐 상세하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뭐 하다가 막 아주 친한 보살님하고 뭐 이래. 왜냐하면 동생은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 참선 수행 중에 일어난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같은 아주 친한 도반들끼리 뭐 이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얼핏 이야기가 이제 흘린 거야. 그러니까 아무 뜻도 없이 뭐 전혀 모르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스님한테 이야기가 흘러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큰 스님 말씀이 뭐냐면은, 야, 선방에서 그 자리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20, 30년 저렇게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걸 내가 전에 들었거든.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저거를 견성이라 한다고? 저 자리는 견성하고는 뭐 아직 많이 떨어져 있는 자리인데, 그러고 뭐 아직 때가 많이 묻어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 나의 온 육신이 사라지고 경계가 어쨌든 사라지고 뭐 어떤 그런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큰스님께서 어쨌든 뭐 선방의 수자들이 20, 30년을 갖다가 앉아 있는 것도 저거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는 건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전에 듣고는, 우리 지금 이 조계종의 성가의 견성의 기준이 대충 어떤 거구나 라는 걸 짐작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런 공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뭐 생각 안 할 때입니다. 그때는 뭐 그냥 백리남에 올라가 가지고 뭐 일과하면 같이 절하고, 뭐 집에서 뭐 일과하고, 뭐 능엄주도 하고, 뭐 일과를 갖다가 그냥 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 법의 어떤 요체가 뭔지 뭐 이런 데 돼 가지고는 사실 별 관심이 있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는,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서도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해졌죠. 그래, 뭐 요즘 절집에서는 저런 걸 견성이라 하는구나, 견성이라 생각하는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자리가 거의 지금 규봉종밀과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규정한 견성의 그 궁극의 자리다 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고개 끄덕끄덕해졌죠. 맞네. 그러니까 그때 큰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6단계하고 7단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뭐 6단계는 제가 제목을 안 달아놨죠, 그죠? 그리고 성묘경계만 딱 해놓고 밑에 그 약간 가운데 지점부터 이렇게 점점점 찍어 5매 1이라고 해놨죠. 5매 1이요. 그 5매 1이가 언제 어느 단계에서부터 일어나냐면, 저 6단계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6, 7식이 이제 완전히 소거되려고 하는, 완전히 소거된 거는 7번째 단계 성묘경계고요. 6, 7식이 완전히 소거되려고 하는 그 단계가 뭐냐면은, 6, 7식의 힘이 이제 거의 사라지면서 8식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8식이. 저기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6번째에서 7번째로 넘어가서 아리아식만 딱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그 중간 단계는 6, 7식이 힘을 잃고 이제 쓰러지면서 제 8식이 또렷하게 전체를 장악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게가 5매 1의 단계인 겁니다. 5매 1여. 그러니까 5매 1여는
6, 7식의 단계가 완벽하게 사라진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낮밤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거죠. 화두를 들었어. 아니면 뭐 주력을 해. 하는데 그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낮에도 막 돌아갔어. 근데 밤에 잠에 딱 들었는데도 막 돌아가. 이건 뭐냐면 6, 7식과 아리아식이 같이 공동 작업으로 어쨌든 막 참고를 하고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가 그게 이제 아리아식 제8식이 점점점 득세를 하고 6식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쓰러지는 그 단계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깊어지면은 밤에 더 또렷하게 잠들었을 때 더 또렷하게 딱 돌리고 있다라는 게 확연하게 딱 포착이 되는 거죠. 네, 8식 지가 돌리고 있는 걸 지가 스스로 자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청정자성과 똑같은 겁니다. 청정자성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은 나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내 스스로 뭐 창조했느니라. 내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그게 같은 그거거든. 청정자성이 하느님이라고 보면 청정자성 지가 청정자성 지를 갖다가 그냥 딱 보고 있는 게 스스로 존재하면서. 그러면 하느님이 나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했는데 하느님이 계셔. 근데 하느님 자신을 못 봐? 지금 뭐 이거 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눈이 눈을 못 보듯이 그 자성을 못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좀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육식의 우리 경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청정자성의 그 경지하고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가 이러니까 저기도 저럴 거다 이렇게 한 그 벌써 중생 아르마리에 빠져 있는 게 이거를 지우라고 하는 게 수행이라. 이런 아르마리를 지우라고. 여기는 우리가 지금 현상계가 이렇고 하니까 저 자성의 세계도 아마 이럴 거야. 일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를 날리고 절로 가야 되는데 저거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는 채 저 자리를 갖다가 지금 아르마리 가지고 저쪽 자리는 이럴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느님은 하느님 스스로 존재하면서 하느님 자신을 다 보고 있죠. 그래야 보고 듣고 할 거니까 청정자성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성도 스스로 존재하면서 스스로를 다 각하고 스스로를 다 주재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오매일여를 갖다가 설명하다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오매일의 단계는 6번째 단계와 7번째 단계다. 그러니까 6, 7식이 쓰러지면서 8식이 이제 돈바라는. 그러다가 6, 7식이 완전히 소거되고 딱 제8식인 아리아식이 많이 딱 남는 이게 7번째 단계 성묘경계답니다. 소는 사라지고 경계는 사라지고 성묘경계라 그래. 소는 사라지고 집이라는 게 어떤 외형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세계가 아니고 내 마음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자리의 제일 마지막 근저뿌리 나라고 아주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는 나의 근저라고 생각하는 녀석인 아리아식이기 때문에 동자 자신으로 딱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를 점수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게 이제 소가 저기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럼 소는 왜 사라졌지?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 갑툭튀가 나오고 아주 공허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는 왜 사라졌냐면 저기서부터 점수는 저 소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함께 왔던 나룻배다 이거 나룻배. 그러니까 지금 7단계인 저 자리가 집안에 들어앉은 저 자리가 궁극의 견성이고 견성의 완성이라고 하니까 점수론에서 견성했다는 이야기지. 그럼 견성을 했기 때문에 뭐다? 타고 온 나룻배 저 소를 갖다가 버렸다. 이게 공부가 안 된 안목에서는 보면은 그럴듯하거든. 왜? 자기가 알아야지 저걸 갖다가 반론을 하지. 그러니까 그동안 닦아왔던 우리 마음자리 이게 나룻배네. 그래 이제는 그거 다 닦았으니까 버려야지. 버리고 이제 견성했어. 이런 지금 구도로 가는데 돈수의 관점에서 딱 보면은 저 소는 나룻배가 아니고 수단도 아니고 우리의 분별망상이고 그리고 이 분별망상이 지어내는
일체의 외물 경계라. 그거를 갖다가 저 소가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왜 갑자기 소를 갖다가 나룻배로 만드냐 말이야. 나룻배로. 제주도 좋게. 요술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수론에서 이 시부도를 갖다가 여기서 그냥 자빠지는 거지. 자빠지는 거지. 왜? 저 경지를 모르니까. 7단계인 승묘경계가 견성의 궁극인데 점수문에서는 저 자리에 가는 선승이 없다라는 이야기, 거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저 자리 들어간 게 이제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규봉종밀도 저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보기 어렵거든. 그래서 저기가 오매일여의 보경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매일여를 두고 뭐 견성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뭐 성철은 오매일여를 견성이라 하는데 어쩌고 아닙니다. 오매일여는 수행의 어떤 경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메리가 그쪽 숙민이리가 쑥 깊어지고 들어가면은 뭐가 된다. 이제 정말로 6, 7시기 이렇게 인지하던 외물의 경계. 결국은 일체유심조라고 하면은 뭐다. 우리의 이 온 중에 색수상행식이 수상행식이 외물, 색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상행식이 무너지면은 색도 함께 무너진다고. 그걸 드러낸 게 성묘경계라. 그런데 그 소가 무슨 나룻배야, 나룻배 지금. 되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해오점수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인 견우 덕우를 갖다 견성이라 해.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인 오후 보림을 갖다가 모구를 갖다가 오보림이라고 하고, 그 보조스님은 자신을 모구자라고 했고, 저 경지에서 논다는 이야기, 저 경지에서. 그래서 성철스님이 뒤에 절용가를 보면은 이제 한참 그러니까 만년에 입적하기 얼마 전에 보조스님께서 집필하신 걸로 알려진 그 절호에서 보면은 비로소 인후구망의 자리를 갖다가 말씀을 하신다 말이에요. 쉽게. 성철스님의 그 어떤 책을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부도를 딱 놓고 보면은 지금 7단계까지가 그 견성의 궁극이라 한그 규종 종밀의 법을 갖다가 그대로 선양한 오조스님께서 그 절호에서는 성철스님이 보기에 저 단계를 넘어선 제8단계인 인후구망의 단계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 단계가 뭐다? 돈수의 깨달음의 자리다라는 것을 아신 것 같고, 그럼으로써 하택신해를 갖다가 해오종사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스님께서는 말년에는 뭐다? 저 식심견성의 저 경지를 경험을 하셨든지 아니면은 저쪽으로까지는 못 가셨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그 경지에서 돈수의 역대 종장들의 그 어떤 말씀, 선으로 등을 갖다가 계속 접하고 하면서 어쨌든 뭐 그게 궁구가 되었 참고가 되었던 해보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견성이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갖다가 어쨌든 아시게 되었다. 이런 취지로 성철스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 그리고 그 뒤에 진각국사 해심스님, 보조스님의 바로 법제자 제자잖아요. 바로 이연. 그분이 이제 선문염송을 갖다가 집필을 하셨고, 또 그게 가나결의론인가 하는 그 책에서는 분명하게 돈수의 그 어떤 논지를 갖다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오조스님이. 성교스님 생각에는 이거는 혹 그 뒤에 진각국사가 스승의 이름으로 낸 책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는 그 규봉종밀의 점수론을 갖다 그냥 기치를 세워가지고 달리 이야기하면 그게 푹 빠져 계셨고, 보조스님이. 그게 이제 후대에 이렇게 폐단을 끼치니까 돈수에서 확실되어 한 조사선의 그 정통 본문 종사의 어떤 입장에서 성철스님께서 딱 보셨을 때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해오점수가. 자, 여러분 이해를 하니까 좀 말이 안 된다고 알 수 있겠죠, 그죠? 돈수에서는 지금 견성의 완성 저 단계 5보림까지는 그냥
수행 단계라, 수행 단계. 그러니까 5매 1회로 이제 들어가기 위한 그 어떤 진입 단계, 덜머리 단계라는 게 덜머리 단계. 거기서 뭐 오보림을 하고 뭐 나는 뭐 도인이 돼 가지고 주장자 들고 법상에 올라 가지고 알겠는가? 뭐 누구 없는가 해서고 막 주장자 찍어서고 뭐 뭐라고 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도 모르고 그냥 종장들이 갖다가 씹다 버린 껌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냥 같이 씹어가지고 내뱉고 있는 그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 근현대 어떤 선종사의 수준이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승조 스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경지에서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지금 인가를 받고 싶겠습니까? 인가를 받는다라는 게 오히려 승조 스님의 법에 때를 묻히는 거예요. 때를. 그래서 저는 다른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교수님께서 인가를 받지 않으신 게 오히려 다행이다. 참 잘했어요라고 하는 그 별 5개짜리 도장이 쾅 찍히는 순간 오염이 돼버려요. 오염이. 왜? 경허스님부터 해갖고 내려오는 그 점수의 어떤 그 법맥의 한 선승으로 평가받으면서 그러니까 추락을 갖다가 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인가를 구하지 않으시고 고고하게 혼자서 뭐 저쪽 점수론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그야 다 여우새끼들이 지지되는 거니까 어쨌든 성교스님께서 고고하게 정말로 추경봉에 1만 년 묶은 소나무가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오히려 매우 큰 다행이다. 우리 선종사에서 아주 크다란 어떤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철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한국 선종사를 갖다가 이어갈 수 있고 다행히 또 보니까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책이 와야 하는데요. 법전 스님께서 저 인후구망의 단계, 청정법신의 단계를 갖다가 어쨌든 성철 스님한테 인가를 받으셨고 지금 책이 와가지고 제가 보면 법전 스님께서 확철대오를 만약에 하셨다면 이건 정말로 우리 한국 선종사의 홍복이라 홍복. 야 성철 스님은 최고야. 어디에 성철 스님 경지를 갖다 견줄 수 있어. 성철 스님 오래 성철 스님 한 분이셔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저 점수론의 저 망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철 스님의 그 위대한 법을 갖다가 법전 스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투닥해가지고 만약에 법을 이었다면 이거는 정말로 박수치고 춤을 춰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법전 스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법전 스님에서 그런 경지를 지금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누구든 저렇게 투철하게 생사를 건 수행을 하면 성철 스님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갖다 법전 스님이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선종사의 엄청난 어떤 홍복인 겁니다. 그러면 선문정로 딱 내놓고 성철 스님의 본집fun강 그 옆에 딱 놔놓고 어쨌든 그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스승이 안 계셔도 다 말씀으로 지금 다 옆에 바로 옆에서 우리를 갖다가 지금 경책하고 계시잖아요. 선문정로에서 막 사자우를 토하고 계시고 그리고 본집fun강에서는 우리 법전 스님의 자서전 누구 없는가 성철 스님도 딱 그 해제 때 되면 올라가고 주장도 들고 막 사자우를 토하셨다 그러거든요. 누구 없나 한 소식 한 녀석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이 나와 함께 하면 한 일합을 겨뤄보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선문정로에서 막 경책을 하시잖아요. 공부 이렇게 해. 그거 따라하고 그러고는 뭔가가 교수님 말씀에 따라 했는데 뭔가가 내가 있어. 나도 뭐 한 칼 진 것 같아. 딱 이러면은 본지풍광 딱 펼쳐놓고 승조 스님하고 한합을 펼치는 거지. 들어갔는데 승조 스님이 푹 찔러 왔는데 본지풍광에서 잉 모르겠네 이러면 이제 다시 듣고 또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건 딱 보고 성철 우리 노장께서 이건 실수하셨네 이러면은 이제 막 단련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쨌든 법전 스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데서 제가 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퇴림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입니다. 퇴홍당 성철 스님의 퇴, 도림당 법전 스님의 림 이래가지고 퇴림 하고 이렇게 조합을 했고 또 딱 하고 보니까 뭐다 퇴림 숲으로 돌아갔다. 부처님의 그 행장의 가르침의 본령인 인도 당시에 그 숲으로 돌아갔다. 즉 부처님의 그 근은의 가르침으로 돌아간 두 종장 스님의 법을 우리는 공부하고
따른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도노 돈수와 해오 점수 그리고 뭐 이런 찌끄레기들 뭐 올라 뭐 이런 것들의 그 깨달음의 경지가 어떤 건지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일단 했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도노 돈수의 확철대오가 뭐냐. 확철대오가. 그럼 이제 승묘경기에 딱 들어갔어. 승묘경기에서는 1년불생 전후재단. 뭐 지금 다른 영상에도 했지만 이걸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제가 저하는 게 뭐냐면요. 이 가짜 선지식들이 사조선의 선지식들이 자신은 경험해 보지도 않은 거를 남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카피해 가가지고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뜯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저가 되는 거고 정말로 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어떤 자리인지 사실은 이게 입을 댈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그렇구나 기껏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조선의 그 선지식들이 자기가 무슨 도인행세 하면서 나의 경험이 이러했노라 라고 카피해가지고 그냥 공갈을 치는 정도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이 그 자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마치 연부를 하듯이 백만독을 한다 해도 그 자리는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오로지 이제 불순한 의도로 이게 사용이 될까 한다. 그게 저어된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럼 성묘경계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경계 사라지고 뭐 한 생각 안 올라오고 그리고 모든 경계가 다 사라지고 없는 데서 나만 딱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인후구망이죠, 그죠?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다 했을 때, 그러니까 저기 집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안 하죠. 왜? 집 자체가 집하고 내가 마음짜리거든요. 아레아식만 남아있는 마음짜리이기 때문에 내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는 집도 함께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집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자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는 집하고 내하고 즉 아레아식만 남은 마음짜리 전체가 텅 비었다만 사라졌다. 아레아식이 완전히 소거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앞에 소는 사라졌죠. 그거는 색수상 행식에서 색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공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의 색수상 수상 행식이 사라지면 이 수상 행식으로서 인지함으로써 존재하는 게 외물 법계니까요. 그러니까 수상 행식이 사라지니까 뭐다? 육칠식의 수상 행식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색도 함께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법계가 텅 비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심견성의 그러니까 인후구망의 저 단계로 가면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아리아식마저 완전하게 소거된 자리. 이 자리를 스카모니 세존께서 오도성으로 읊으셨잖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구나. 집 짓는 이가, 집을 짓는 이가. 집이라는 게 이제 이 온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생을 갖다가 이렇게 막 돌고 돌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런데 보이는구나. 집 짓는 이가. 딱 이래 이야기해요. 이게 아레아식이 딱 포착이 됐다는 이야기고. 그 아레아식이 우리가 흔히 설화에서 나오는 그 마구니들입니다. 마구니들. 무슨 파순이? 해가 막 딸들 보내고 이러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아레아식. 우리 그 근제에 있는 세격, 식욕, 뭐 이런 것들. 완전 밑바닥 뿌리에 있는 것들을 비유한 겁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막 예쁜 딸을 보내가 유혹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뿌리에 남아있는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서, 그러니까 음양의 어떤 그 지배를 받는 생명체로서 가지고 있는 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식욕이고 이렇죠, 그죠? 그런 어떤 뿌리를 갖다가 그 마구니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아레아식 아레. 그러면서 이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으리. 지붕은 날아가고 스카레는 완전히 부서졌도다. 가래가 완전히 사라졌도다. 가래가 아레아식이 완전히 사라졌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오도성을 읊으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뭐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고, 뭐 이놈이 그놈이고, 뭐 스카모니도 여기서 깨쳤다라고 하는 그런 망발을 갖다가 지금 어디다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완전히 텅 빈 그 자리. 이게 인후구망이고, 이게 돈수에서 말하는 견성, 식심 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심은 뭐다? 전호식부터 6식, 7식, 제8 아리아식까지 앞에 7단계 집에 앉아있는 동자의 모습으로 그려진 그거를 갖다가 안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뭐다? 텅 비었더라. 그 텅 비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성품이 딱 드러나더라. 그래서 식심 곧 견성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6조 단경에서. 이해가 됩니까? 나날이 진짜 상상력 죽인다. 진짜 아마 저 가지고 뭐 무협지나 막 이런 거 소설 쓰면 완전 대박 나겠는데 저 사실 정말로 소설을 진짜 한번 쓰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아니고 약간 SF인데 한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20년 전에 제가 그걸 이제 그러니까 콘티죠. 콘티를 딱 짜가지고 아주 친한 대학 같은 과 친구한테 그 대학생 신분 아니고 한참 그 뒤에 졸업하고 난 뒤인데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영화광이라 영화광. 근데 저는 뭐 영화는 사실 인터넷에서 궁금한 굉장히 막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곡성이라든지 곡성은 제가 거의 한 50분 동안 50분짜리 사실 그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올려버릴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곡성은 상당히 그 역사의식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단순히 그 종교 영화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진 영화인데 우리의 어떤 역사, 지금 현재 정치 사회 현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영화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아무튼 이 친구는 뭐 영화 하면은 뭐 우리나라 영화는 물론 뭐 외국 영화 블록바스터부터 해가지고 뭐 아주 주요한 영화는 뭐 거의 뭐 몇 번씩 보는 이런 친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쫙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뭐라는 거 하면은 야 니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봤냐고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게 뭐지? 매트릭스, 블레이드맨. 지금 기억나는 게 그렇습니다. 매트릭스, 블레이드맨 그리고 뭐 또 하여튼 한 너댓 개를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래 영화고 우리 심청을 또 들어가는 영화고 저는 매트릭스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영화 다 봤냐? 보기는 뭘 봐? 뭐 어떤 건 제목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스토리를 콘티를 짠 그 스토리 안에 그 영화들의 주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도 영화 감독들이 시시하게 그런 거밖에 못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잠깐 여담으로 이야기할까요? 너무 딱딱하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신과 인간의 존재를 사이버 네트워크 상에서 그대로 비유를 하면서 구현한 겁니다. 구현한 건데 그게 지금 뭡니까? AI 그죠? AI를 우리말로 지금 뭐라고 하는지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AI로 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 이제 지금 나오면서 막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콘티를 짠 거는 지금 인공지능보다 훨씬 나아간 겁니다. 인공지능 수준을 훨씬 넘어선 그런 경계에서 신과 인간의 어떤 그 본질적인 관계를 어떤 사이버상에서 어떤 인간과 그 어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 수준이 아니고 이거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인공지능인데 그 관계가 우리 신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와 어쨌든 매칭을 시키면서 스토리를 전개 나갑니다. 안에 보면 뭐 핵전쟁도 나오고 그리고 사이버상에 쓰였던 그 전투, 사이버 워리어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막 게임에서 막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이런 경험을 했냐? 아닙니다. 그냥 상상력으로 막 지어냈거든요. 왜냐면 그 하나의 주제를 딱 담고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인문사회가, 그리고 뭐 자연과학 쪽에도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이제 이래 가져와가지고 그 이제 소설의 틀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제가 솔직히 한 1년은 딱 그거만 해야 됩니다. 한 1년 정도는 오로지 그 소설 쓰는 데만 집중을 해야지 어쨌든 작품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그러니까 뭐 대하 소설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시간만 되면 쓰라면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공지능 수준이 그까지 못 왔거든요. 턱도 없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수준 가지고는 그 수준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볼까 생각도 하는데 벌써 한 20몇 년 전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하다가 이상하게 지금 이래 왔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 소설 잘 쓴다, 나날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은. 아무튼 뭐 그래 이제 일단 그래 가네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조금 쓰잘데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 이 공부가 덜 돼가지고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한 화살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쑥불쑥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후구망 단계 2단계가 식심견성, 소위 말하는 도노돈수의 견성의 첫 단계라는 이야기죠. 견성의 첫 단계. 근데 이 자리에서 딱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은 살아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레아시까지는 소거가 됐는데 그 안에 있는 청정자성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잠자고. 그러니까 텅 비어가지고. 이게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 파자 수암인가? 노파? 막 암자를 불사른 노파 있죠, 그죠? 그런 공안하고 이렇게 이제 취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잠자고 있거나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서 귀신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8마개를 귀신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식심견성의 단계로 들어왔는데 살아나지 못하면은 승묘경계에 들어선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엄연히 그 경지는 다르지만 이 도노돈수 그리고 향상일로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살아나지 못했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자리에 들어서면서 곧바로 바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고 못 살아나고 있다가 방망이를 맞고 눈을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백운수단 스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장 스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안에서 그냥 잠자고 있다가 마조 스님 과음 소리에 그냥 깼고, 그리고 양기방해 스님의 웃음 소리에 백운 스님이 거기서 뿔떡 눈을 떴다니까.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자고 있다가. 그런데 그런 단계가 아니고 식심견성이 날아가면서 곧바로 청정자성이 눈을 뜨면서 바로 살아나는 경우. 바로 살아나는 경우. 이 성철스님 그랬고, 덕산스님 그랬고, 임재스님 그랬고. 한 방에 그냥 팍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육조해능스님도 그랬습니다. 그럼 육조해능스님도 2번 깨쳤다고 점수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그 점수에서는 육조해능스님을 2번 깨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방망이 엄청 맞아야 됩니다. 점수에서 2번 깨쳤다라는 이야기는 저 지금 덕우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 한 그 견성을 두고 그 다음에 어디 7번째 단계 겨우 갈까 말까 한 그걸 두고 2번 깨쳤다라고, 여러 번 깨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점수의 견성인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식심견성과 내명초로 가는 저 자리를 갖다가 두고 2번 깨쳤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기들은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거, 경험도 못 해보는 세상을 두고 어떻다 저떻다 입을 대고 있다. 입을 대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래 이야기하니까 조금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나네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제가 꼭 노무현 대통령 같습니다. 가만 보면은.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의 좌표가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바로 살아나가지고 곧바로 청정법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도리까지 확 드러났을 경우에, 이게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성철스님, 임재스님, 덕산스님 등 같이 한 방에
해능스님까지 한 방에 확 깨친 그 대조사들이었던 그 경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곧바로 어디로 간다? 바로 대원경지가 되어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승재 스님이 이제 오도성을 보면은 다시 한번 승재 스님 오도성 가지고 정확하게 이 단계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승재 스님의 첫 구절이 황하가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 곤륜산 정상으로 치든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흐르던 물이 거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이게 화살표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지 인지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게 꼭 이렇게 흐르던 게 이렇게 가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흐르던 게 갑자기 멈춰도 되고 이렇게 흐르던 게 갑자기 뭐 이상하게 디비진다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승교 스님이 이제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온의 인지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온 개공의 단계, 수상행식이 완전히 딱 무너지는 그 경계를 갖다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교봉스님의 그 오도송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다 밑 깊은 곳에 사슴이 알을 품고 그리고 불타는 거미집에 물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랬죠, 그죠? 이게 전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지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이 안 그려지죠. 완전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 물이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뭐 육지가 되고 막 이렇게 뒤엉켰죠. 이게 온 계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효봉스님은 여기에 세 가지 다 담아버렸죠. 세 가지. 그래서 완벽한 온 계공을 그 두 구절에 이제 다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서 뭐 이 도리를 누가 알리 했을 때는 이게 이제 향상구 도리다 했는데 이거는 확연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효봉스님께서 정말로 확철 대우를 하셨다면 승재스님께서 효봉스님한테 인가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구름은 저쪽으로 다른 동쪽으로 이랬는데 그것도 산은 물은 물이다라는 그 경지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선사들의 오도성에도 보면은 다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구절 같이 그 무학도인의 어떤 삶, 그러니까 향상일로의 향상의 어떤 그 경지를 갖다가 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점수문의 선사들의 오도성에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교스님께서 그렇게 황하강이 서쪽으로 거슬러 곤륜산 정상으로 치돈다라는 이야기는 온이 개공한 겁니다. 그리고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대지는 꺼지는 도다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완전히 온이 그러니까 수상행식이 무너지니까 그것들이 인지하고 드러내는, 그죠? 인지하고 드러내는 법계가 외물의 법계가 함께 무너지는 게 이제 법공이죠. 법공. 이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첫 구절은 아공, 뒤에 구절은 법공이라고 하는 그 경지를 승조 스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그 경지를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이게 뭐다? 그 완벽한 인후구망, 식심견성의 그 단계에서 청정법신이 살아 움직이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린다. 그러고 보니 청산은 여전히 흰구름 속에 있다라는 게 이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대원경지로 확 비춘 거죠. 여기가 확철대의 경지인 겁니다. 이게 지금 9번째 단계의 내외 15도의 9번째 단계입니다. 대원경지. 대원경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외 명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내외 명철은 뭐냐? 청정자성과 이 청정자성이 인지하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오온이 완벽하게 통했다. 왜 완벽하게 통해가 소통한다? 아레아식이 가로막고 있던 아레아식이 소거됐기 때문에 아레아식에 오다가 반연대가 나가는 게 아니고 자성까지 쑥 돌아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이게 무념이고 이게 의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9번째 단계, 저 단계가 확철대오의 단계고 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10단계인 입전수수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무념행을 하면서, 저 부처행을 하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임재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고 무엇을 하든 그게 진리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청정자성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마음이 모든 걸 주재하니까
이걸 보다 더 상세하게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습가세존의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재하고 행하고 드러내니까 어긋날 일이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입전수수입니다. 이게 10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확철대오의 단계에서는 정말로 청정자성이 현발대가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철대오의 경지에서는 틀끝만한 분별심도 없습니다. 습가모니 세존의 행장이 그랬고 육조 해능스님의 행장이 그랬고 그리고 선종사에 정말로 확철대오한 대조사들의 행장 살림살이가 그랬고 성철스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장이 그랬고 성철스님 틀끝만한 분별심 없었죠. 그러니까 항상 일체 중생을 행복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행복하여지이다. 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뭐다? 동체 대비니까. 청정법신에서 그대로 요달한 그 자리가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말해주고 그대로 행하게 하는 일체평등. 평등이란 말조차도 없는 완벽한 평등. 왜? 청정법신이 드러내고 행하기 때문에 거기는 요만한 틀끝만한 분별도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철스님께서 법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생활법문에서 성철스님의 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성철스님이 소위 말해서 진재의 어떤 영역에서 그 도리를 드러내는 법 또한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시지만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일상 살림살이 생활사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 법문 말씀은 더 위대하다. 더 위대하다. 왜? 자신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림살이를 펼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한 이것도 없다. 더 힘든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부처님들이요. 그리고 저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운 곳에서 저렇게 웃음을 팔고 계시는 우리 부처님들이요. 이런 지금 성철스님 말고 경허스님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소위 말한 전법 선사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종정을 거쳤다든지 하는 스님들 한번 보라고. 성철스님 같은 법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다 아상이 남아가지고 다 분별심이 남아가지고 아만이 남아가지고 하는 일거투일투족이 그냥 중생살림을 하면서 주장자 들고 도인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확철대오의 경지란 그런 거고 확철대오의 경지란 그 선사의 행장과 언행과 법문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확철대오 하고 그냥 법의 관점에서 이런 공안을 투과하면 이게 확철대오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그냥 쇠발에 핀 겁니다. 하두 공안을 갖다가 투과하지 못한 속죄의 많은 분들 중에서도 대선사들, 성철스님의 경지에 비견되는 그런 삶을 펼치고 계시는 분들도 부지기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내 깨달음 내하고 주장자 들고 중생살림 해가면서 입으로 법을 토해내는 그런 양반들은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그거 가가지고 30년을 더 참고해도 그분 경지에 따를까 말까입니다. 법은 절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더더욱 지금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뭐 종단의 지금 여러 가지 행태 이게 뭐 한두의 일은 아니죠. 그리고 뭐 우리 습가세존 그 당시에도 뭐 그와 비견되는 마구니들이 득실득실 했으니까 어쨌든 중생들의 살림살이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보면 진짜로 이 법이 어떻게 보면 제가 쪽으로 확 넓어져 가지고 제가가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법과 가르침을 갖다가 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모자라는 것들이 어쨌든 이 무리를 제가 집단을 지으면 이게 중생심이 바라면서 어쨌든 파벌을 만들고 뭐 세속적인 어떤 그 욕망에 끄달리고 그러다 보면은 인상찌푸리는 속가에서 벌어지는 것 그것보다도 더
추잡한 어떤 그런 일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자행하고, 그리고 그게 반성할 줄 모르고 뒷담화로 말이야. 근데 변명만 해대고, 그리고 뭐라 하는 사람 두드리 잡기나 하고, 뭐 똑같이 뭐 현실 정치에서 그 썩어 빠진 정치권의 그 똥파리들이 하는 짓거리나. 갑자기 뭐 이상한 지금 이야기로 흘렀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주제가 확철대오죠, 그죠? 확철대오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궁극은 뭐냐면, 확철대오의 경지라는 것은 성철 스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생 일대 행장, 그거다. 그거는 확철대오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그런 행장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도 제 분별심입니다만은, 성철 스님의 그 행장과 그 외의 선사들, 물론 이제 저는 법전 스님은 성철 스님의 법제자로서 어쨌든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에 한번 선사들을 보라.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성철 스님 못지않은 그런 행장을 보이신 그런 현대 선사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제외한 소위 말하는 선사들의 그 행장과 살림살이와 한번 거동을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보자. 제가 사실은 다른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막 이름을 거론하면서 법호를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영상은 뭐 제가 언제 올릴지 안 올릴지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이 영상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고 거기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이번 시간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피부도로 확인하는 견성의 단계 및 확철대오,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했죠. 잠깐만, 이게 나는 제 얼굴을 갖다가 비추고 마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해오 점수와 돈수의 그 경지는 이렇게 다르다. 뭐 다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스스로 네,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법대로 공부하자. 야, 그래가 언제 깨닫냐? 못 깨달아 좋다 이거지. 못 깨달아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또 다음 생에 인연이 되면 또 인연이 되게끔 공부해가지고 다음 생에 깨달으면 되고. 그런데 그래가 못 깨달을 바야 나는 뭐 여기 뭐 쉽게 깨닫는다고 하는 여기 가가지고 뭐 공부하지.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갖다가 이제 그 마구니의 삶 속으로 이제 그냥 자기 스스로를 갖다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 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또 뭐 매우 길게 또 곡을 지었네요. 지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공부의 어떤 방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